문항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여기 아까 여기서 교육학 20점이라고 얘기했었죠. 얘는 똑같아요. 한 문항 나오고 그 다음에 전공 A가 90분 동안에 몇 문항을 푸냐 하면 그동안에는 기입형 8문항, 서술형 6문항 해서 14문항을 풀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냐면 기입형 4문항, 그 다음에 서술형이 8문항. 자, 문항에 여기가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가 8문항이 아니라 여기가 기입형이 그러니까 A에서 4문항을 하고요. 기입형이 줄었어요. 그래서 논술형은 없어지고 서술형은 여기가 9문항으로 해서 여기 논술형 1문항, 서술형이 7문항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게 7문항이 9문항으로 늘어나고요. 논술형은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기입형이 2문항. 그러니까 어떤 거를 반영했다라고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냐면 여기에서 일단 기입형이 줄었다는 거는 약간 단순 암기형을 조금 줄이겠다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논술형을 없앴다는 거는 이게 교육학 논술하고 어떤 차별점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차별점이 그닥 크지 않다. 그래서 논술은 그냥 교육학 논술로 보고 여기에서는 전공에 대한 부분을 더 물어보자. 이렇게 해서 문항수가 지금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문항수는 늘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11문항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12문항을 물어봐서 문항으로 봤을 때는 문항은 별 큰 차이는 없네요. 23문항을 물어보는데 그 중에서 몇 문항이 17문항이 서술형이에요. 그러니까 서술형 중심으로 간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23문항 중에서 그러면 교육론 몇 점 나오나요? 보통 여기가 7, 그 다음에 8 이렇게 하면 여기가 16에다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문항수는 여기, 그러니까 문항수에 따라서가 아니라 이제 약간 점수, 100점을 3분의 1 정도로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일단 요거 아까 보여드리려고 했었던 부분이 빠져서 먼저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는 마인드맵인데요. 자, 여기 이렇게 20세기, 그래서 20세기를 1로 나누면 이제 어떤 식이냐면 여기 인상주의가 있고, 그러면 인상주의의 특징은 자, 배경 특징,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표현주의, 배경 특징, 그 다음에 셴베르크, 베르크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원시주의 하면 배경 특징, 뭐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외워서 쓴다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약간씩 추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일단 먼저 서야 될까요? 이 마인드맵의 구조가 먼저 서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서양막사 1을 20세기 음악사에서 내가 여기 소제목을 뭘 뽑을 건지가 일단 구조화의 중요한 부분이고, 그거에 다시 소제목을 뭘 달아서 내용을 채울 건가. 그러고 여기에서 혹시라도 빠진 부분들이 있으면 공부하시면서 보통 심화 수업에서 이걸 보충을 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내용을 구조화하고 나면 대략 한 60장? 이런 종이 60장 정도면 전공이 다 정리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도 한번 볼까요? 교육론인데요. 경험 중심 음악교육 철학이에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배경 해서 배경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제 하면 이 절충주의에 대한 내용이 쫙 구성 요소 이게 나오고요. 요게 이제 논술 문항이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음악적 경험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뭐 규정하느냐. 그 다음에 음악의 의미와 알은 뭐라고 보느냐. 사실 지금 공부 아직 안 하시는, 처음 아직 시작도 안 하신 선생님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시겠지만
논술 시험에서 점수 배점이 가장 높았던 몇 개의 문항들을 여기 한 장 안에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한 장 안에 구조화해서 이제 마인드맵 심화반 때 요거를 한 수업에 한 20장 정도씩을 커버할 거예요. 교육론 한 20장. 그다음에 서양음악은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비슷했나요? 그리고 국악도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해서 이제 그거를 책으로 지금 한 게 아까 저기 드렸던 부분이 보여드렸던 것 중에 교과 내용학 파트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더 컬러풀해야 예쁘게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올해는 이걸 책으로 내려고 역시. 그러니까 그냥 보면 그것도 굉장히 좋긴 한데 그래도 예쁜 종이에 반들반들한 종이에 예쁘게 컬러로 되어 있으면 훨씬 보기가 좋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심화반 수업 개강하기 전에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 한번 만들어 놓으면 가보급이거든요. 본인이 그걸 다 공들여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인드맵 중심으로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올해 1년 이제 공부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드리고 자, 지금은 프리스쿨을 할 타이밍이에요. 자, 오늘부터 뭐가 들어가냐면 인터넷에서 그냥 신청하시면 돼요. 선착순 원래 지금 100명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100명을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수강생 분들 중에 거기서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제가 다시 한번 저기를 열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200명까지는 최대한 저기 할 수 있도록 일단은 이 프리스쿨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전공 선생님들이 단수 선생님, 미녀 선생님, 그다음에 과목별로 그 선생님들이 다 뭘 공부해야 되는지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짤막하게 핵심적인 걸 쫙 브리핑을 해드려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무슨 수업을 하냐면 교육론을 아까 마인드맵 있죠? 그걸 가지고 전체를 한번 훑어드려요. 무슨 내용이 교육론의 A부터 끝 Z까지 무슨 내용인지를 마인드맵 몇 장을 가지고 전체를 한번 훑어드려요. 그러면 이제 들어갈 준비가 되겠죠. 레디. 그쵸? 그래서 프리스쿨은 이게 프리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프리예요. 프리. 스쿨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작년에 거의 한 6회, 7회 정도 6주, 7주 정도 수업으로 이걸 했었던 부분을 요거를 그냥 이제 지금 열어드리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세요. 거기 나온 자료들을 하고 마인드맵 가지고 그래서 개강 전까지 이거를 쭉 다 공부를 해오시면 훨씬 들어가기 수월하실 거고 그 다음에 1월에는 뭘 하냐면 핵심 이론을 하는데 이때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같이 열어드려요. 근데 사실 여기서 내용적인 부분은 거의 안 썼는데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기본서, 그 다음에 마인드맵, 그 다음에 기출문제 이렇게 딱 좁아져요. 마지막에는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나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도 다 이걸 중심으로 그러니까 얘네들만 있으면 언제든지 피면 머릿속에서 이렇게 쫙쫙 얘가 뭘 타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딱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설명을 드릴 부분인데요. 교과서 분석반을 교과서 분석반 플러스 수업 실현 지도안 기초반이에요. 수업 실현 지도안에 대한 거를 이게 점수 배점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수업에 대한 부분이 이거를 1차 끝나고 하기에는 조금 버거워졌어요. 그리고 교과서를 공부를 하시는 게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여기에 교과서가 들어가죠. 기출문제랑 교과서. 마지막 정리해 드릴 때는 저는 거의 교과서로 정리를 해 드리거든요. 막판에 이제 뭐가 나올까 선생님들 찍어주세요 막 이제 하시잖아요. 시험 전날 막 이럴 때 다 교과서예요. 거의 교과서에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스는 다 교과서거든요. 문제를 내는. 그래서 교과서를 따로 분석을 해 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자, 그거를 지난 작년에 이제 새로 나온 교과서들을 그때 안 나왔던 교과서 몇 권 빼고는 다 했어요. 근데 이거를 다시 오시라고 하는 것보다 지금 이제 약간의 효율을 생각해서, 왜냐면 여기 이제 화성이 있거든요. 1, 2월에 다시 화성과 뭔가 이제 기초 그 실기들을 같이 병행하시려면 사실 두 번씩 계속 이론 강의를 오는 것도 사실 수월치 않아요. 그래서 이번엔 어떻게 진행을 하려고 하냐면, 그때 못했지만 굉장히, 그러니까 한두 권만 하고 책이 안 나와서 못했어요, 작년에는. 그랬던 음악 감상과 비평 교과서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시험 보는데. 그래서 그 교과서랑 이론 교과서도 약간 늦게 나온 교과서들이 있어요. 그런 교과서들을 중심으로 수업 지도안 짜는 거를 좀 봐드리려고 해요, 요때. 그래서 2주는 직강을 하고, 그 밖에 6주는 2015 교과서가 이제 나왔던 해, 작년이죠. 그래서 그때 나갔던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오시는 걸로. 근데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방법이 있어요. 핵심 이론 반에서 공부하시는 순서가 국악, 서양음악, 교육론 이렇게 순서를 나갈 거거든요. 그럼 국악을 3주 정도 해요. 그럼 그 3주가 끝남과 동시에 요거 인강을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걸 타고 들어가게 돼, 이렇게 계속. 그래서 끊이지 않게, 국악도 끊이지 않고, 이게 지금 진도가 서양 교육론, 이게 계속 갈 수 있게 이걸 스케줄을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복습을 하시면서 요 교과서를 가지고 국악 내용을 앞에 1, 2월에 했던 내용은 사실은 내용은 방대하지만 3주밖에 국악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쭉 훑었다고 보시면 그거를 교과서로 차근차근히 보는 시간이 요거예요. 자, 국악을 몇 번 보게 되냐면요. 이렇게 해서 한 번 보시죠, 국악. 교과서로 한 번 보시죠, 2번. 그 다음에 여기 국악 마인드맵 심화반으로 3번째 보시죠. 5, 6월에 여기에서 아마 8월이나 9월에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또 한 번. 그 다음에 요거 다 받으셨죠? 요게 그리고 여기서 그럼 몇 번을 보게 되나요? 5번을 보게 되고, 기출문제 해설까지 꼼꼼하게 들으셨다면 6번을 보게 돼요. 국악을, 같은 내용을. 무슨 얘기냐면 반복이에요. 왜 우리가 10시간씩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냐면, 반복을 통해서만 뭐가 가능하다? 아웃풋이 가능하다. 인출을 하셔야 돼요, 시험을 보시려면. 근데 인출되는 지식은 반복적으로 해서 완전 굳어진 거 아니면 밖으로 짧은 시간 내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1, 2월에 처음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예외 없이 그냥 풀커리를 추천을 해요. 근데 만약에 제가 2020년 이후에 2020년 이후에 시험 보시는 분 있죠? 자, 그분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시냐면 상반기 것만 하세요. 상반기 것만 1년으로 늘려서. 그러니까 1, 2월에 할 거를 1, 2, 3, 4에 하시고요. 그 다음에 3, 4월에 할 거를 5, 6, 7, 8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5, 6월에 할 거를, 왜냐면 이제 보통은 학교를 다니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직강은 거의 잘 못 오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2년 정도를 겨냥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6개월 거를 1년으로 쫙 늘려서 준비를 하시면 그 다음 연도에는 그냥 풀커리를 하시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사실 공부하는데 비용도 만만치 않으시죠. 그래서 사실은 올해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그렇게 6회, 여기가 강의가 6개거든요. 정도를 다 수업을 들으신 선생님들은 그 다음 연도는 아첼반으로 그냥 바로 넣어드려요. 그러면 아첼반은 그냥 수업료를 전체를 패키지로 해서 아예 그냥 반으로 내려서, 그래서 한 번만 그냥 쭉 듣고 나면 그 다음 연도에 공부하실 때는
비용을 반으로 해서 공부를 하실 수 있게 하면서 약간 관리를 해드리려고 아첼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한 번에 붙으면 좋겠죠. 한 번에 붙는 게 가장 좋은데, 그거는 이제 올해를 시험을 겨냥해서 하시는 선생님들은 당연히 그럴 것이고, 그 전에 대학교 3학년이나 대학원 1, 2학년생들 있죠.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 공부를 시작하셔서 6개월 정도 동안에 이거를 마스터 하실 수 있으시면 그 다음 연도는 쭉 가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하반기는 똑같아요. 그냥 문제풀이에요. 다 문제 아웃풋 중심으로 인출하는 연습만 합니다. 그래서 문제로 아까 얘기했던 요 세 가지 섹션을 정리하는 게 문제풀이 반, 그 다음에 실전처럼 연습하는 게 실전 모의고사니까 7월 이후는 아주 심플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마인드맵으로 거의 정리를 하는, 이제 심화반으로 정리를 하는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강의는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최소한 강의를 많이 하지 않고 싶은데, 어쨌건 지금 시험은 서너 번 이상은 여러 형태로 바꿔서 봐줘야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제가 최대한 컴팩트하게 하려고 시간을 짧게 잡았는데요. 자, 수업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방금 보신 거는 커리큘럼에 대한 안내이고요. 아까 공부하는 거가 일단은 굉장히 포인트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최대한 늘어지지 않고 컴팩트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최대한 이렇게 좀 시각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요번 연도 테누토반과 아첼반이 뭔지는 혹시 아시나요? 어디를 보시면 되냐 하면 요거 있죠? 요거 받으신 거에서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아첼반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테누토반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본인이 처음 지금 오신 선생님들은 대부분 이제 들어오시면 테누토반으로 들어오시게 될 거고, 초등 선생님들 대상으로 해서 하고 그룹 스터디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여를 하고, 어떨 때는 뭐 수업 끝나고도 보고, 그러니까 그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한 것들은 이제 우리 수업 들어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학습 그 포트폴리오를 계속 우리가 지금 복주머니를 가지고 쌓아가는 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안에서 그러니까 2달 텀으로 계속 상담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공부가 진행되고 있고, 어느 부분이 어렵고, 어느 부분에 도움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스터디원 멤버들 안에서는 아까 얘기한 요거 시험의 포인트, 오늘의 핵심 정리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수업 끝나고 나서 스터디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 끝나고 나서 그날 공부해서 그날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을 따로 시간을 낼 거예요. 그래서 그룹끼리 모여서 그걸 해결하고, 저는 문제를 드리고 그거를 같이 해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공부한 게 이해가 안 되면 못 풀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아시는 분이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재밌게 하자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거는 근데 공부는 1, 2월보다는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재밌어진다고들 하세요. 선생님들이 아니 무슨 공부가 재밌나 하시겠지만 이거는 해보시면 하면 할수록 이렇게 뭔가를 알아야 재미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즐겁게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암기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올해 뭘 만들었냐면 노래를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암기를 하기 위한.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그 시간에 다 같이 앉아서 노부정도 해결하고 노부정이 뭐냐면 노래로 부르는 정간보예요. 그러면 정간보를 다 외울 수 있게 이렇게 한 번에 한 노래씩 이렇게 해서 그냥 남아서 그냥 해야 돼요. 약간 나머지 공부가 많아요, 올해는. 근데 그거를 같이 하다 보면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서요. 그리고 암기송, 악기 암기송 뭐 해가지고 그것도 약간 중독성 있는 그런 노래들을 몇 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구조화하는 거는 마인드맵으로 하겠다. 아까 보여드렸죠. 그래서 국악, 서양음악, 그 다음에 국악, 서양음악, 교육론 요렇게. 그래서 딱 몇 장이면 사실은 임용 공부가 60장 안에 끝나요. 거기 밖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수업하면서는 마인드맵에서 올해 나왔던 문제를 한번 쫙 훑어볼 거거든요. 그러면 교육과정까지 딱 하고 나면 거의 그 안에 해결돼요. 그래서 중요한 걸 하셔야 돼요. 안 중요한 거를 막 산만하게 공부하지 마세요. 그거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1년 안에 합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 60장을 외우는 거는 할 수 있거든요. 하다 보면 스터디도 하고 혼자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결국에는 이해가 중요한 것 같지만 최종적으로는 암기에서 갈려요. 합격과 불합격이. 자, 그래서 반드시 암기를 매 수업마다 그리고 하반기에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그냥 상반기에 그렇게 외우라고 할 때 외울 걸. 어차피 외울 걸. 근데 하반기로 자꾸 미루게 되죠. 근데 암기와 구조화가 같이 가는 수업이어야 해요. 그래야 단기간에 끝납니다. 그래서 1년을 목표로 우리는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큰 그림에서 이제 점점점 세분화해서 들어가고 아첼바는 바로 이걸 암기부터 시작해요. 이미 큰 그림은 그려져 있는 거니까 전년도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그래서 아첼반 스터디는 이거 암기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암기하셔서 못 쓴 거 블랭크 막 해갖고 서로 봤는데 서로 다 채점해 주거든요. 그리고 그 채점한 종이 저한테 갖고 오라고 해요. 그러면 저 이렇게 구경만 해요. 뭐 그냥 이게 누구 건지 뭐 이렇게 잘 하지는 막 이렇게 체크는 하진 않지만 근데 그래도 제가 본다고 하면 선생님들이 조금 더 하시더라고요. 긴장하고. 그래서 그냥 돕는 차원에서 서로 저를 좀 그렇게 도와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렇게 도와드려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게 학습적인 체계적인 학습 코칭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첼반과 테누토반에 대한 어떤 스터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단 수업에서와 스터디와 개인 공부 이 세 가지가 같이 이렇게 가게 되면 정말 지루하지 않게 1년이 그러니까 힘들지 않게 그 스터디원들을 서로 굉장히 의지하게 되거든요, 나중에는. 그리고 사실은 평생 동료가 되고요. 약간의 먼저 되고 나중에 되는 차이는 있지만 만약에 4명이 스터디 멤버가 있었는데 한 해에 2명이 됐다. 나머지 2분 거의 반드시 돼요. 그 다음 연도, 뭐 그 다음 연도든 제가 여러 스터디를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6명이 다 된 해도 있었어요. 정말 그 약간 기적적인 일이긴 한데 6명이서 그 중에 한 분이 사립이 되고 나중에 5명은 공립이 되셨거든요. 요즘엔 사립도 거의 공립처럼 시험을 보기 때문에 똑같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단은 임용시험은 그래도 시험이기 때문에 전략이에요. 전략이 따라주지 않으면 방금 얘기한 건 다 전략이거든요. 일종의 그런 전략이 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본인의 어떤 지속적인 노력 이게 2가지 쌍두마차가 같이 가지 않으면 얘는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근데 지속적으로만 하시고
올바른 방법, 올바른 전략대로만 하시면 이게 절대 그렇게 어렵기만 한 시험은 아니에요. 그래서 막 미래, 지레 겁먹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1, 2월에 조금 그림이 안 잡힌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3, 4, 5, 6, 7, 8 이렇게 가면서 4번, 5번을 똑같은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볼 거기 때문에 이때 몰랐던 건 그 다음에 다시 볼 때 알아져요. 일정 부분. 그리고 이때 또 약간 홀드되고 있는 건 그 다음번에 또 알아져요. 그렇게 해서 이게 결국에는 아, 이걸 이만한 걸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결국엔 내가 해내고 있는 거를 아마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네, 약간 메일이 안 꺼졌나 보네요. 그 열심히 하셔서 꼭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들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